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인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황과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기초공사 과정에 심각한 부실 시공이 있었던 사실이 내부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전두환 씨의 고향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과 생가 말고도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와 합천군청 등 곳곳에 전 씨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진주와 사천에 오는 11월부터 광역 환승 할인제가 시행됩니다.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경남의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경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인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황과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기초공사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 시공이 있었던 사실이 내부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공사업체는 부실 공사를 은폐하기 위해 주말과 또 야간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5, 6호기 탈황 탈질 설비 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건 거대한 철 구조물에 기둥을 세우는 기초인 앵커볼트. 16개는 방향이 바뀌어져 있었고요. 8개 부분은 그 자체를 내면에서 이제 볼 수가 없겠죠. 집의 주춧돌과 같은 앵커볼트는 잘못 시공하면 파내고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업체는 5호기 8개의 경우 용접기로 윗부분만 잘라내 방향만 바꿔 재설치합니다. 콘크리트로 고정한 뿌리 부분을 잘라낸 무늬만 앵커볼트인 셈입니다. 덮고 지나갔으면 이제 그 철골 설치, 이제 철 구조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넘어갈 수 있고요. 공사업체는 부실 시공 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남동발전 다 퇴근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야간에 자행한 거 아닙니까? 부실 시공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삼천포 화력본부의 관리 감독도 입질에 오릅니다. 부실 시공 제보자는 발전 설비 40여 년 경력의 공사 현장 총괄 반장인데 지난 8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얘기죠. 바른 소리 했다가 저 이렇게 된 겁니다. 탈황 탈질 탱커 용접에서도 부실 시공 의혹이 나옵니다. 값싼 용접봉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해락하니까 할 수밖에 없고 아니다 해도 그냥 하면 되지를 하니까 우리 관리자들이. 삼천포 화력본부는 다른 잘못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 업체와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부실 시공 현장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완공 예정으로 지난해 3월 착공한 삼천포 화력 5, 6호기 탈황 탈질 설비에는 2,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 전두환 씨 잔재 청산에 나선 전국의 상황과 경남 지역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합천의 일해공원과 생가 말고도 광주 대구 고속도로와 합천군청 등 곳곳에서 전두환 씨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4년 개통된 옛 88 올림픽 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 전망 좋은 곳에 33m 높이의 준공 기념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88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대구와 광주로 상징되는 영호남의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하고 준공식에도 참석합니다. 본인은 이 길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고속도로 준공 기념탑 주변에서는 전두환 씨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준공탑 앞에 큰 글씨로 새긴 전두환 이름 석자와 준공에 참석한 전두환 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은 비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표지석 철거를 요구한 민원에 준공 기념탑은 국유재산으로 도로공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그곳에 전두환의 아직도 그런 글씨나 이름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5.18 40년 이 기회를 맞아서 꼭 그거는 철거가 되지 않을까. 합천 군청 앞 정원. 잘 관리된 향나무 아래 1980년 9월 5일 전두환 씨가 심은 기념식수 표지석이 놓여 있습니다. 9월 1일 대통령에 취임하고 4일 뒤
고향에 내려와 심은 나무입니다. 임진왜란 때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천군 창의사 사당 현판에도 전두환 이름 세 글자와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2001년 개관한 창의사 건립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 주민성금 등 6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독재자의 흔적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진주와 사천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광역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광역 환승제가 시행돼서 시민들의 교통비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 사천 산안면에서 직장인 진주 경상대학교를 출퇴근하는 김치봉 씨.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외 시내버스 요금을 모두 물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부터 사천에서 진주를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교통에 대한 금액적인 부담이 많았고 좀 번거롭고 힘들죠. 진주와 사천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10여 년째 필요성만 공감했던 광역 환승 할인제를 경상남도와 양시가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지역을 오가며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환승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 1,450원을 할인받게 됐습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간 환승 할인제는 전국 최초로 오는 1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지역의 시외버스 이용자는 연간 98만 명, 하루 평균 2,7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연간 36만 명, 하루 1,000여 명이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의 일자리, 진주의 숙소라는 것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려는 환승의 편리함과 함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진주 사천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의 이동의 편리성뿐만 아니고 양도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한편 광역 환승제 도입에 대해 사천 지역 일부 택시업계는 도입 자체는 환영하지만 택시업계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한 공기가, 낮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돕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28도 선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 사천은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6도, 사천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도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5도, 함안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8도, 양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4도, 산청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5도, 합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경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육성센터를 거점으로 경남의 주력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콘텐츠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스크린을 몇 번 터치하면 내가 원하는 옷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르면 다음 날 실제 옷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면 가야 시대의 유물을 직접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해 실제 전투 현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경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 공간이나 장비는 물론이고 투자 유치, 시장 개척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고 예비 콘텐츠 창업자들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올해는 웹툰과 웹소설, 게임, 애니메이션 등 유망 콘텐츠 기업 20곳이 육성센터에 입주합니다. 일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은. 근데 같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육성센터를 중심으로 경남의 주력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조업과도 연계해 콘텐츠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경남의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조업과 함께 경남을 책임지는 경남의 콘텐츠 산업을 이끌 컨트롤 타워가 첫 발을 내디딘 가운데 경남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쓰고 계신가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가맹점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과 비접촉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윤주화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커피숍. 카드를 주고받는 번거로움 없이 내 손 안의 휴대전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최근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폭증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오시는 분들 중에 한 20-30% 정도는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로페이 가맹점은 도입 초기 200여 개, 지난해 말 2만여 곳이었지만 지난 3월부터는 매달 10,000건 안팎으로 늘어 6만 곳에 육박합니다. 이용액도 지난해 총 111억 원이었지만 지난 한 달만 115억 원이 결제돼 130배 넘는 폭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이 늘어서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시행한 각종 혜택이 톡톡히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로페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소비자에게는 10% 할인과 5% 페이백, 가맹점엔 결제액의 5%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덩달아 제로페이 기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도 크게 늘었습니다. 상품권 발행 지역이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올해 8개 시군으로 늘었고 마찬가지로 최대 10% 할인 행사를 하면서 사용액과 가맹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그 소비자하고 가맹점 모두에게 제로페이 사용하는 데 따른 그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소위 비대면 언택트 결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에다 돈도 아끼는 똑똑한 소비 개념이 더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경상남도는 각종 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무급 휴직자를 위해 오늘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경영상 위기로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무급 휴직한 적이 있고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노동자며 한 차례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산은 4억 5천만 원 전액 도비로 편성해 9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마다 방과 후 학교 강사와 퇴직교사 등 2,7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배치해 방역 활동과 생활 지도 등을 지원합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인력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 이외에 학생들 간 일정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급식소 이용 질서 유지 등을 지도하는 한편 등하교 시 발열 체크와 방역 용품 관리 등 방역 지원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해고된 청년의 생계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 지원 사업의 1차 지원 대상자 145명을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달부터 월 50만 원씩 2개월간 100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며 2차 지원 대상자 180명은 일부 요건을 완화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경남 행복교권드림센터가 작년 3월에 창원에 첫 문을 연 데 이어서 경남에서는 두 번째로 어제 진주 진양도서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 상담실은 교권 피해 교원들을 위해 법률과 심리, 행정 지원 상담을 해주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진주 상담실 개소로 서부 경남 쪽 교원들의 상담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 지회가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무급휴직 연장 중단과 경상남도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구개회관을 이행했지만 회사로부터 무급휴직을 연장해야 한다는 통보만 받았다면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경상남도의 지원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념하는 토론회가 어제 전태일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사업 경남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태일 평전 다시 읽기 운동과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함양군이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품질 좋은 쌀을 출하하기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은 무인 헬기와 드론, 광역 방제기를 활용해 벼 병해충을 공동 방제해 효과를 높이고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돕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동군이 해발 1115m인 지리산 성재봉의 기존 구름다리를 철거하고 19억 원을 들여 길이 137m의 새 다리를 놓습니다. 하동군은 원활한 공사를 위해 하동 고소성에서 성재봉 구간의 등산로를 오는 9월 구름다리를 완공할 때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실적을 중간 평가한 결과 경남에선 허성무 창원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가 공약 이행 완료와 주민소통 분야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경남에선 창원시장과 김해시장이 총점 65점을 넘겨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공약 이행, 재정 근거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D등급을 받은 곳은 거제와 양산, 고성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 상동면 금동산 자락에 국립체험교육 나눔숲이 조성됩니다. 경남 부산권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체험교육 나눔숲은 다양한 산림체험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교육 휴양시설이며 김해시는 오는 2024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금동산 일원 국유림 100헥타르에 체험교육 나눔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지난해 사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통합 마케팅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공동선별회에 참여한 농가의 가격이 공판장에 개별 출하한 가격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균일한 품질의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소비시장에서 거래 교섭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남해군이 침체된 수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남해군은 33곳인 산지 가공시설을 2025년까지 50곳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을 육성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쯤 남해군 미조면 송정 솔바람 해변에서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통영 해경에 따르면 죽은 상괭이는 길이 135cm, 둘레 100cm, 무게 35kg 정도로 포획 등의 흔적이 없어 절차에 따라 남해군에 인계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남해군에서만 3마리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경상 좌수영 수군과 수군지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연구서적 경상 좌수군을 발간했습니다. 1년에 걸쳐 수군진이 있던 지역을 현장 조사한 연구소는 경상 좌수군과 오늘날 해군기지인 수군진 위치와 편제 등을 각종 자료와 함께 책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